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세요. 네, 아유. 자주 보고 싶어요. 더 자주 오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죠. 네, 아마 어제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각각 145%, 125%이던 대중 대미 관세를 115%씩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가 중국 시장 개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중국과 무역 관계의 완전한 재설정, 토러 리셋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관세 전쟁 이후에 두 나라 무역이 한동안 사실상 단절 상태였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관세가 예전 수준 145%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미국 사는 분들하고 가끔 이렇게 연락해 보면 네, 마트에 중국산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살 줄 알았는데 또 살긴 또 산다며. 네. 이제 또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겠네. 근데 모든 품목이 이번 합의에 포함된 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90일간 양국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가 현재 30%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네. 자동차와 철강, 의약품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약품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했고 애플 CEO죠. 팀 쿡과의 통화에서는 500억 달러 투자 계획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관심을 끈 게 또 펜타닐 문제였죠. 네.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중국이 이를 이행하면 큰 인센티브를 받을 거고 이번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 미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뭐 치킨 게임 하다가 양쪽에서 전속력으로 정면 충돌을 하려고 오다가 네. 지금 속도를 늦춘. 직전에 잠깐만 그래, 하면서 그래, 우리 같이 죽지 말자. 네. 그런 느낌. 그렇군요. 네, 펜타닐이 확실히 골칫거리긴 한 것 같아요. 예, 마약 문제.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어요. 그렇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네. 정명훈 지휘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이라는 곳에 차기 음악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네. 네, 이 극장이 1778년에 개관했대요. 네네. 네, 역사만 무려 247년이고요. 전 세계 성악가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꼽힙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베르디, 또 푸치니 같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작곡가들의 오페라가 초연된 곳이기도 한데요. 네. 아시아인이 이곳에 음악 감독직을 맡는 건 247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고요. 와. 그런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네. 정명훈 지휘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음악 감독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멋있다. 그러니까요. 자, 음악 감독이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실까요? 네, 극장에서 공연할 작품 선정부터 단원 선발까지 그야말로 음악적인 부분을 총괄하는데요. 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를 필두로 클라우디오 아바도, 다니엘 바렌보임 등 클래식 음악 팬들이라면 설레는 이름들인데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이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아왔습니다. 네. 네, 정명훈은 이 극장에서 무려 84회 공연과 141회의 콘서트를 지휘한 경험이 있고요. 밀라노 현지 관객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정명훈 참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는 분이죠. 1974년에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공동 2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로 먼저 이름을 알렸고요. 네. 지휘자로서도 수십 년간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는데 네네. 앞으로 라스칼라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운 좋게도 우리 정명훈 감독님이 지휘하시는 걸 딱 한 번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정말요? 네. 그 무심한 듯, 네. 꾸미지 않은 듯 편안하게 지휘를 하시는데 그 카리스마가 막 이렇게 거장의 손끝에서 아우라와 그 스냅에서 딱 꺾이면서 이제는 라스칼라에서나 뵐 수 있겠군요. 2027년부터 말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늘 예정된 재판 소식을 알아봅니다. 2022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소송 1심이 오늘 선고된다고요? 네. 3년 만에. 그렇습니다. 예. 이 일이 벌써 일어난 지 거의 3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네네. 네,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강릉에서 발생했고요. 운전자가 할머니였고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네. 차량 내 블랙박스 음성, 녹음된 음성이. 맞아요. 예. 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아유,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럼요. 네, 유족 측은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조사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반면 KG 모빌리티 측은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2년 6개월 동안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네. 네, 쟁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페달 오조작 여부입니다. 네. 특히 사고 직전에 운전자 할머님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렸죠. 네네. 그러면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 부디 좀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2심 판결 오늘 나왔다고요? 네, 이 사건은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돌려야 합니다. 네. 2017년과 2018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네. 이때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를 상대로 지진이 지열 발전 사업 때문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대구고법은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1심에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고요. 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어서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네. 지진 피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2018년과 2018년에 17년, 18년 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7년, 8년이 그쵸, 됐네요. 그쵸. 7, 8년 전의 일이 2심이 지금 나온 거고. 네. 아,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어렵게 뽑은 신입사원들의 퇴사 문제를 겪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에 6곳이 신입사원들이 입사한 지 1년에서 3년 안에 퇴사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 네, 한 인사 테크 기업이 인사 담당자 4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머나. 60.9%였고요. 네네. 그 다음이 4개월에서 1년 미만인데 32.9%고 네. 3개월 이하도 6.3%였습니다. 네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왜 퇴사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같은 좀 지점이 궁금했는데 네. 이건 인사 담당자들의 응답입니다. 네. 네, 인사 담당자 58.9%는 정무 적합성 불일치라고 답했고요. 네. 그 다음이 낮은 연봉 또 사내 문화 부적응 등을 꼽았습니다. 아, 업무적 합성이 일치하지 않았구나. 네, 그러니까 예, 인사 예.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신입사원들이 그렇게 정무 적합하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한 조사 결과도 좀 나오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회사 분위기 당연히 안 좋겠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좀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80.5%가 네. 됐는데요. 뭐 시간과 자원의 비효율성도 있을 거고 재직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그렇죠, 측면도 있을 그렇죠. 거고 예. 또 조직 문화와 팀워크 약화 등도 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그런데 조기 퇴사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34.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전체 아하, 기업 중에 3곳 예. 중에 한 곳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당장 사기업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저연차 직원들의 퇴사 문제가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네, 신입사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기업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절차도 길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뽑아서 1년, 2년, 3년 정도면은 진짜 기업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키워서 정말 효율이 높을 텐데 네. 요때 떠나니까. 이제 일을 다 가르치고 그렇죠. 막 이제 할 줄 아는데 네. 떠나는 거죠. 아, 그럼 퇴사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까
이유가 업무 적합성, 낮은 연봉, 사내 문화 부적응이잖아요. 네. 요 세 가지를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뭐 연봉을 확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고 이 퇴사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정확한 내용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열심히 좀 하셔야 될 일 같아요. 네. 자, 또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료 세차를 해준다는 글을 보고 차를 맡겼다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참 이런 일 직접 겪으면 너무나 어이가 없을 진짜 것 같습니다. 별의별 일이. 그러니까요. 네. 바로 어제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네. 50대 A씨가 벤츠 승용차를 맡겼는데 네. 차 안에 열쇠를 둔 채로 세차를 맡겼어요. 네네. 그대로 그랬다가 도난을 당한 겁니다. 네. 뭐 경찰은 신고를 받고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해서 전북 정읍에서 네. 차량을 운전하던 B 씨를 검거했는데 네. 그런데 B 씨가 실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그럼 누구예요? B 씨가 경기 지역으로 차량을 탁송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라는 그 의뢰를 받고 운전을 한 거다. 운전을 하였구나. 네, 예.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네. 경찰은 실제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종 절도 수법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아무런 대가 없이 차량을 세차해주겠다는 말로 속인 뒤에 차량을 훔쳐가는 방식이라서 앞으로도 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차 맡길 때 뭐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믿을 데가 없습니다. 아니,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체크해야 되고. 코 베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참. 이런 일들도 좀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공짜이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될 네.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잘 채운 퀴즈 내주십시오.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이 세차 예전엔 집에서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네. 차고 앞에 양동이 들고 나가서 직접 물 붓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세차 또 손세차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죠. 대신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건 요즘엔 웬만하면 네. 직접 땡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주유소 사장님이 해주셨는데 직접 넣는 분들이 네네. 많죠. 네. 스스로 하는 방식 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예요, 그럼? 두 글자고요. 영어입니다. 영어. 네. 자, 저기 왜 음식점에서 여기 밑반찬 좀 더 주세요, 이모님. 그러면 네, 여기 이거예요. 이런 거 뭐예요? 얘기해요. 네, 그거. 맞아요. 제가 힌트를 해버렸네. 네. 자, 힌트 요정의 역할을 대신해 주세요. 잘 네. 채운 힌트. 네, 잘 채운 힌트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네네. 뭐 요즘 어딜 가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 대세인 것 같아요. 뭐 계산도 직접 하기도 하고 서빙도 직접 뭐라고 하죠? 그 음식 받는 곳에 가서 예. 네, 받아서 오고 퇴식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진도 뭐 직접 이렇게 땡땡 카메라라고 해서 그래서 그 찍기도 기다란 봉우리를 셀카봉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네. 한 글자 주셨네요. 제가 힌트 요정이면 어떻게 할까를 늘 생각해요. 네. 힌트 요정은 이렇게 했을 거야. 공동대행으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자, 알겠어요. 네. 두 글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YTN 어플과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무료로 주실 수 있고요. 정답자 중에 5분 선정해서 매일매일 상품 드리고 있어요. 자,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씨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라 브래니건의 노래가 힌트입니다. 셀프 컨트롤.